네, 안녕하세요. 김영호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7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음, 7월 18일은 어떤 날인가 살펴보니까 그래서 엊그제는 그 최규하 어제 그제죠.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최규하 대통령과 거의 유사한 길을 걸은 대통령으로서 그 윤보선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음, 왜냐면 오늘이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유명을 달리한 그런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그제도 그 말씀드렸지만 최규하 대통령도 뭔가 그 권력의 공백, 그 권력의 공백이 엄청 큰 상태에서 어, 뭐 원인이 어쨌든 간에 그 본인의 역량을 갖다 최대한 발휘하지 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여건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사항을 스스로 고려를 하셔갖고 그때 하야를 그 이제 결정을 했겠지만 뭐 원인이 무엇인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됐겠죠. 그렇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그다음에 4.19에 의해서 이제 그 하야를 했죠. 어떻게 보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권력의 공백도 상당히 큰 겁니다. 12년을 집권을 했죠. 그리고 뭐 3.15 부정선거가 없었더라면은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뭐 네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16년까지 이제 집권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4.19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 학생들에 의한 어떤 그 변혁에 의해서 하야를 하게 됐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에, 집권한 민주당의 대통령으로서 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4대 대통령이었던 그때 당시의 대통령은 어, 내각제 상태의 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뭐 국가를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갖고 있었지만 모든 그 정책의 그 총괄, 나라를 그 이제 이끌어가는 그 어떤 그 역할은 장면 총리가 그때 당시에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 이것이 이제 대통령 직선제 하에 그 정치 체제보다는 굉장히 약화된 그런 상태였었죠. 그런 상태에서 집권을 했던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음, 제대로 그 사태 수습을 못하고 그냥 정치적으로는 서로 대립을 한 가운데 뭐 민생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고 나면은 그 길바닥에 이제 뭐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그 디모데의 그 행렬이 줄이었기 때문에 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을 박차고 나간 것이 이제 5.16 군사혁명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일종의 그 원래 출발은 그렇진 않았지만은 그런 어, 정치적인 격동기를 겪다가 보니까 마치 그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의 그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4대 대통령이 이제 윤보선 대통령인데 그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보선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이네요. 출생은 1897년 8월 26일 날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사망은 1990년 7월 18일 오늘 서울에서 유명을 달리했네요. 뭐 국적은 한국이고요. 정치인이면서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을 지냈다. 그리고 어, 본관은 해평입니다. 해평윤 씨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호는 해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때 당시에 그를 묘사하는 드라마를 보면 그 정치인들끼리 오호 해위 뭐 이렇게 부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호를 불렀죠. 음, 장택상이 보고 창랑 뭐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영문 이니셜로 바뀌죠. JP 뭐 YS 뭐 DJ 이런 식으로. 네. 자, 요약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이고 4.19 혁명으로 혁명이 아니죠. 의거죠. 의거. 혁명은 세상이 뒤바뀌어야지 그걸 혁명이라고 부르는 건데 4.19로 인해서 세상이 뒤바뀌진 않았거든요. 4.19 이거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서 제4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임기 1년 5개월 만에 하야를 했다.
이후 민중당, 신한당을 창당하고 통합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대표를 지내는 등 야당 정치권을 대표하는 정치가로 활동을 했고 1990년 7월 18일로는 노안으로 별세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생애를 한번 볼까요? 충남 아산에서 아버지 윤치소와 어머니 이범숙 장남으로 출생을 했네요. 그리고 윤모선의 집안은 조선과 대한제국 시절에 많은 고관대족을 배출한 어 부유한 집안으로 아버지 윤치소는 중추원 의관을 역임을 했다. 네, 하여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1 살에 교동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신학문을 배웠고 14살 때 일본인 거류민이 충무로에 설립한 일출소학교에서 5 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1912년 16 살에 졸업을 했네요. 소학교를 16 살에 졸업을 했다라는 얘기는 쪼끔 그 공부 시작과 끝이 좀 늦었네요. 뭐 그건 뭐 어렸을 때 얘기니까. 13살 때 1910 년부터 YMCA를 자주 나가며 간사로 있던 이승만을 여러 차례 만났고 이때 YMCA를 주도하던 월남 이상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보선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나 중도에서 하차를 했다. 왜 그랬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몸과 마음이 중국의 신해 혁명에 쏠려 있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우리나라가 혁명에 의해 일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일념이었다라고 말했다. 신해 혁명은 인제 손문, 순원이 인제 주도했던 그 혁명이죠. 사실 인제 저라면서 인제 중국의 그 인제 제왕적 그 왕정 통치 시대에서 인제 공화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인제 신해 혁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혁명에 의해서 일본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일념이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혁명을 일으켜 갖고 일본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했듯이 '내쫓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뭐 구축 뭐를 이렇게 틀을 잡아 갖고서 뭐 음 뭔가를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구축은 내쫓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글쎄요. 그러나 우리는 식민지 상태였고 중국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죠. 그 중국 그 신의 손문이나 뭐 그때 당시에 뭐 장개석이나 모택동이나 뭐 기타 뭐 주운내나 다 항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표면상으로는. 물론 그 인제 모택동은 그 실리를 인제 차는 쪽으로 인제 어 항일운동을 하는 척하면서 자기세를 굴려나갔던 게 이제 모택동이었고 그런 상태 그 중국의 신해 혁명은 중국에 군벌들이 있어 갖고 그 사람들은 무장한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대항을 해서 혁명도 일으키고 그러는 거지 솔직한 얘기가 식민지 상태에서 어 이때 뭐 '과연 그게 가능했었을까?' 참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민영환의 육촌이었던 민영천의 딸 영민 씨와 결혼했다. 민 씨와 결혼했다. 네. 이 참 그다음에 1917 년에 인제 여운형을 따라서 샹하이로 가서 신해 혁명에 참여한 신규식을 만나 많은 영향을 받았다. 글쎄요. 뭐 신해 혁명을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니고 음 그냥 뭐 시절이 뭐 그럴 수뿐이 없었겠죠. 자 그다음에 1919년 4 월에 23 살의 젊은 나이로 최연소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이 됐다. 이게 임시정부를 인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1921년 윤보도는 영국으로 유학을 우드블록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으며 옥스포드를 거쳐 에든버러 대학교에 정착을 했다. 이분은 정말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그 이제 자손이 이제 되는 거죠. 정말 음 아무것도 없어 갖고 소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참 짜증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1930 년에 졸업을 하고 1932 년에 귀국을 했네요. 근데 귀국해서 32 년에 귀국해서 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안국동 집에서 칩거를 했답니다. 참 그냥 좀 팔자가 좋았던 양반 같아요. 북촌의 윤보선 가옥이라고 불리는 이 집은 대지 1,400 평에 99 칸의 대저택이었다. 윤보선은 귀국 이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집에 살았다. 예. 참 좋은 세상을 살았던 분 같아요. 이제 정치에 인제 입문을 하게 됩니다. 해방이 되자 윤보선은 우파 정당인 한민당의 말기부터 창당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를 했고 1945년 10월 미군정의 농산부 고문을 위촉을 했대요. 뭐 아무래도 영어권에서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제 영어가 가능하니까 미군정 군인들하고 대화가 됐겠죠. 글쎄요. 엊그제 그 최규하 대통령도 음
영어 공부를 그래도 했기 때문에 그 식량 그런 관련된 그런 부처로 인제 그 관료로 인제 등용이 됐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1945년 10 월에 미 군정에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1947 년에 민중일보를 인수를 해서 사장을 맡았다. 그러니까 언론에 손을 댔네요. 그다음에 미 군정청에서 또 경기도지사 고문직으로 선출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요직은 다 이제 두루두루 거친 분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1948년 고향인 충남 아산에서 한민당 후보로 50 총선에 출마를 했으나 낙선을 했네요. 이제 그러면서 1948년 12월 서울시장에 인제 취임을 했는데 아마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인제 이렇게 위촉을 하지 않았나. 당시 서울시는 거리에 쓰레기 더미와 인분 오물이 쌓여 악취를 풍기는 등 위생 문제가 심각했으나 윤 부서는 서울시를 보다 깨끗이 하는 데 성공해 청소시장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리고 문맹 퇴치를 위해서 9개 초등학교를 신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승만은 윤 부선을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네요. 그런데 1950년 5월 상공부 장관을 사임을 했네요. 6.25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한민당과 대한국민당이 합당한 민주국민당이 원내 총무로 활동을 했네요. 음 좀 이상하네요. 50 선거에서 낙선했는데 어떻게 원내 총무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아 임기가 아마 재헌 국회의원도 임기가 2 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952년 부산 정치 파동이 일어나자 윤보선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승만과 결별을 했다. 자 이때가 발췌개헌과 그 인제 4.45 개헌이 있었던 게 바로 부산 정치 파동이죠. 네. 음 제가 어제 지언절 방송에서 그 부산 정치 파동에 대한 영상을 링크를 걸어 드렸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이제 이러면서 인제 소위 야당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때부터. 1954년 5월 10일 민국당 후보로 이른바 정치 1 번지인 종로 갑구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며 야당의 중심 인물로 부각을 했다. 그다음에 1955 년, 56년, 59년, 60년 이렇게 쭉 인제 정치 여정이 진행이 되는데 음 1960년 2월 민주당 구파 지도자였던 조병옥이 사망하자 차기 지도자로 부상이 됐다라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인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4.19 혁명으로 의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고 실시된 1960년 7월 29일 민의원과 참의원이 동시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인제 했네요. 뭐 그럴 수뿐이 없죠. 선거 직후 민주당 내에서 구파와 신파 간의 갈등이 전면화됐으며 구파 핵심 인물인 윤보선과 김도연이 있었고 구파였어요 윤보선은. 그런데 인제 어 장면 내각이죠. 장면 총리가 인제 신파였었네요. 그러니 이 구파 신파가 또 이제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뭐 어느 나라고 정치권이 권력으로 해서 쟁투를 벌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쟁투적인 싸움이 결국은 국가사회 발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작동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제2 공화국은 내각 책임자를 채택을 했다라고. 그래서 어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은 실질적인 권한은 장면 총리가 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 보선은 같은 해 9월 10일 민의원 참여연 합동회의에서 신구파 간의 큰 이견이 없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나 이 간접 선거로 대통령이 된 거죠. 총리 지명을 두고는 치열한 갈등을 벌였나. 윤 보선은 16일 자신과 같은 구파인 김도연을 총리로 지명했으나 부결이 되고 그다음에 18 일은 신파 장면을 총리로 지명을 했는데 어 장면은 찬성 117 표를 얻어서 인준이 됐다라는 얘기네요. 장면이 총리에 임명이 되자 우파는 내각에서 소외되어 갈등이 속출됐다. 그러니까 윤호선이 구파인데 음 장면이 총리가 되니까 내각 구성을 총리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파는 소외되고 신파만 다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갈등이 인제 결국 민주당 구파는 1960년 11월 신민당을 창당해 독자 노선을 참 이게 당이 분리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4.19가 일어나고 1 년이라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 이렇게 또 권력 투쟁을 한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인제 5.16 군사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군사 정변이.
신파 고파의 분당 사태는 정변 세력에 빌미를 제공을 했다. 그렇겠죠. 뭐 계속 이 정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1991년 5월 16일 당시 육군소장이었던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군부 세력은 주요 기관과 언론사를 장악하고 오전 9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윤보선이 3일 후인 5월 19일 날 하야를 인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하야 성명을 취소를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봤지만은 그 그 박정희 소장이 찾아가서 만류를 했죠 아마. 군정 측에서도 만류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때 당시 외무부 차관인 김용식 차관이 "지금 대통령이 사임을 하면은 한국은 외교상 무정부 상태가 되고 국개군이 남침하면 유엔이나 자유우방국의 도움을 호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인제 그 하야를 갖다 인제 번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로 인해 갖고 윤보선은 군사 정변이 일어난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를 했으나 번번이 박정희와 충돌을 했다. 뭐 아무래도 편할 할 리 없겠죠. 특히 박정희 군부의 정치활동 종합법에 반대하며 하야 결심을 굳혔고 윤보선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10 개월 만인 1962년 3월 하야를 했네요. 자 그다음에 인제 사임을 한 뒤는 인제 군부 정권을 비판하는 재야 지도자로 인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1963년 3월 16일 박정희가 군정 연장 성명을 발표하자 나흘 뒤에 과도 정부 수반이었던 허정등과 군정 연장에 반대하는 산책 시위를 했다. 산책 시위를 하는 것도 참 독특한 시위네요. 장애 투쟁을 했다는 거는 뭐 이 산책 시위를 했다 뭐 이 걸어가면서 인제 시위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어찌 됐든 그다음에 인제 군정 연장이 인제 철회가 되고서 인제 어찌 됐든 어 박정희 대통령이 인제 군복을 벗고 나와서 인제 공화당 후보로 인제 출마를 했죠. 그래서 인제 서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인제 출마해서 맞붙었는데 이때 15만 표 정도로 패배를 했네요, 윤석열이.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았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제 박정희 비판에 인제 힘을 쏟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일 수교, 한일 협정 그거에서도 굴욕 외교다 해 갖고 반대를 했었고 베트남 파병할 때도 젊은이들의 피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라고 비난하고 66년 뭐 신한당 총재로 취임이 되고 그다음에 67 년에 인제 6대 대통령 후보 출마를 했으나 또 116만 표 차로 박정희에게 또 패배를 했 두 번이나 패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971년 김대중이 신민당 대선 후보가 되자 탈당해 국민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나 야권 후보 단일화 압박이 있자 박기춘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를 했다. 예. 1971년 이게 인제 3 선개헌을 하고서 인제 그 선거를 치른 거죠. 예. 이때도 박정희 후보가 이깁니다, 김대중에. 그리고 나서 72 년에 10월 유신이 또 선포가 되죠. 그러니까 인제 윤보선이 "유신은 장기 집권이다. 음모다." 해 갖고서 또 규탄 성명을 발표를 했네. 그리고 뭐 민주, 구 뭐 정구영, 지학순 뭐 이 천주교 그 신부들이죠. 예. 그다음에 인제 1974 년에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줄여서 민청년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는데 뭐 선고는 받았지만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이 되네요. 네. 민청년 사건 뭐 저도 대학 들어가자마자 바로 겪은 사건이 저 민청년 사건이 되겠습니다. 참 굉장히 복잡하고 참 살벌하고 가슴 아팠던 시간입니다 이때가. 그다음에 인제 1979년 10월 26일 날 그 이때도 또 인제 반대를 했네요. 11.6 이후에 인제 유신헌법으로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기화 대통령을 인제 이렇게 뽑게 되니까 예 그리고 인제 1980 년이죠 아마 이 YMCA 의장 결혼식이. 이때도 인제 뭐 관련이 돼서 인제 징역 2 년을 선고받았네요. 그 의장 결혼식 때 신부로 섰던 사람이 저 1년 선배였습니다. 홍성엽 선배였는데 참 차분하고 말도 정말 조곤조곤 예쁘게 하고 언뜻 보면은 또 여성 같기도 하고 한 그런 결국은 그때 충격이었는지 결국은 젊은 나이에 인제 음 유명을 달리했죠. 예.
참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선배였는데 참 음 좀 뭔가 그 가슴 찡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인제 1980 년에 김영삼과 김대중을 안국동 자택으로 불러서 후보 단일화를 요구했으나 어 결실을 얻지 못하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권력을 앞에두고 참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게 권력이라고 하는데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결국은 음 그래서 인제 인제 저렇게 인제 뭐 양갱, 승긴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뭐 음 사회가 혼란해지고 음 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소위 그 인제 신군부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쿠데타라는 현상이 이게 잘못되거나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힘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민주적인 정부를 뽑은들 뭐 민주적인지 뭔지는 그건 뭐 나중에 그 판단을 하더라도 그런 형태를 갖춰 갖고서 뭐 권력을 뽑은들 하는 짓이 그냥 엉망진창이고 뭐 음 그러면은 힘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뭐 세계사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건 쿠데타가 뭐 나쁘다, 나쁘다 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돈도 비싼 데서 싼 데로 흐르듯이 권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힘의 공백이 생기면은 뭔가가 나타나도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정계 은퇴와 말년을 보겠습니다. 1980년 신군부가 들어선 뒤에 다소 다른 행보를 보였다. 윤 보선은 전두환 정권에 협조하여 제5 공화국 국정자문회의 일원이 됐고 주변의 비난과 반발을 샀다. 이제 그러면서 1984 년에 민청년 관련자들의 특별사면권 조치를 얻어내기도 했다. 나름대로 과거에 같이 이 운동했던 사람들을 인제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을 한 거죠. 그다음에 윤 보선은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 후보를 지지해 야당과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때는 또 인제 어떤 궤를 달리했던 것 같으네요. 윤 보선은 1988년 5월 지병으로 잠시 입원한 뒤 2년 동안 자택에서 요양을 하다가 1990년 7월 18일 오늘 안국동 자택에서 향년 94 세로 타계를 했네요. 예. 그 99 칸짜리 그 저택에서 음 와병 중에 이제 노안으로 이제 별세를 한 거네요. 자 윤보선 대통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담은 위키백과 백과사전의 내용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땀을 닦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이상 윤보선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